안녕하세요, 원픽 리뷰입니다. 오늘은 오리코에서 나온 NVMe M.2 SSD 인클로저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도킹 스테이션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형태의 허브들, 독들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녀석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허브 역할을 해줄 이 USB 포트들이 바로 10Gbps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10Gbps 속도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USB 3.0 5Gbps 속도와는 또 체감이 아주 크게 나거든요. 5Gbps도 느린 속도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10Gbps/s와 비교하면 역체감이 상당히 납니다. 암튼 여기 포트들 보시면 10Gbps C포트, A포트 각각 한 개씩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비교적 대용량의 영상 파일을 자주 취급하는 저에게 있어서 이 10Gbps라는 속도는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10Gbps 속도 정도면 이렇게 외장 SSD 형태라 할지라도 맥에 물려놓고 4K 영상 편집을 해도 별 제약이 없는 정도로 속도가 빠르고요. 100GB가 넘는 파일들이 몇 분 만에 그냥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용량 파일 관리에 굉장히 유용한 게 사실이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눈에 많이 띄는 이런 형태 NVMe M.2 인터페이스에 SSD 인클로저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장 SSD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이 제품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박싱을 해보면요, 오리코 박스 후면에 재원 적혀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 NVMe SSD 슬롯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EVA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뭐 없는 것보단 낫지만 이게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케이스 소재를 조금 좋은 걸로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설명서와 본체 케이블 구성되어 있고요, 앞뒤로 포트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후면에 기가빗 램 포트와 4K 60Hz가 지원되는 HDMI 포트, 호스트 PC 연결 C포트, 100W PD 충전이 가능한 C타입 포트, 그 다음에 5Gbps 속도의 USB-A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은 발열에 용이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 SDTF 슬롯이 하나씩 있고 5Gbps 속도의 USB-A 포트 하나와 10Gbps A 포트, C 포트가 각각 한 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여기 상단 SSD 슬롯을 한번 보겠는데요. 상단에 자석으로 붙어있는 이 플라스틱을 가볍게 떼어주시면 SSD 슬롯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설명에 따라서 준비된 방열 구리판과 써멀 패드, 고정 볼트, 덮개를 가지고 SSD를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SSD 인클로저도 오리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SSD 장착 및 탈착 시에 볼트를 풀어서 열어줘야 하니까 공구도 좀 필요하고 좀 번거로웠던 게 사실이라면, 오늘 소개하는 이 녀석은 그냥 자석으로 된 커버만 열어주고 SSD에 써멀 패드와 방열 구리판 그리고 덮개를 순서대로 얹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고정 볼트를 끼워서 잠가주시면 되기 때문에 공구가 전혀 필요 없고요, 아주 간단하게 장착 및 탈착이 가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SD 특성상 발열이 굉장히 심한데 이때 뚜껑을 손쉽게 바로 열어놓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휴대하고 다닐 때 잘못하면 이 상판 덮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어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다니다가 몇 번 빠지기도 했고요. 자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사용할 준비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네, 이 제품의 아이덴티티는 또 이 SSD 슬롯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속도 테스트부터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용 SSD는 웬디의 SN750 1TB였고요. 첫 번째로 썬더볼트 4 도구에 10Gbps 포트에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두 번째로는 맥북 썬더볼트 포트에 직접 연결을 한 상태에서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블랙매직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 벤치마크와 함께 대용량 파일을 실제로 옮기는 과정을 보시면서 속도가 어떠한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썬더볼트 4 도구에 10Gbps 포트에 연결을 해봤습니다. 쓰기가 한 870에서 890, 읽기가 760에서 770 정도 수준으로 스펙 대비 읽기 쓰기 속도는 대략 87%, 76% 수준으로 나왔고요. 혹시나 해서 썬더볼트 포트에도 물려서 해봤는데 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간에 이런 독스테이션을 통하지 않고 맥북 썬더볼트 포트에 바로 직결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속도 향상이 보였습니다. 쓰기가 950에서 960, 읽기가 850 이상 꾸준히 나와주면서 기존 썬더볼트 도구를 통할 때보다 대략 한 10% 정도 속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역시 맥북에 바로 직결해서 사용하는 게 속도에 있어서는 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벤치마크는 이러했는데 실제 또 파일을 옮길 때는 어떠한지 좀 보고 싶어서 12.6기가 정도 되는 뭐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 영상 소스 파일 폴더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쓰기는 약 13초 정도가 걸려서 초당 900메가 정도가 나왔고요. 오리코 내장 SSD에서 맥으로 읽어올 때는 약 15초가 걸려서 초당 840메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벤치마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아주
훌륭한 속도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한 170기가 정도 되는 대용량 폴더를 한번 옮겨와 봤는데 여러 종류의 파일과 폴더가 몇만 개 이상 섞여 있는 저의 회사 자료 폴더였습니다. 쓰기는 약 5분 10초 정도가 걸렸는데 초당 한 500메가 정도가 나오는 속도였고요. 뭐 아무래도 파일 폴더도 많고 발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앞선 벤치마크 때나 뭐 저용량을 옮길 때보다는 속도 저하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 170기가 정도 되는 용량이 한 5분 만에 옮겨지니까 말이죠. 네, 실제 파일을 전송할 때 속도는 이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제품 일단 네이밍이 도킹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킹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부 모니터 연결 포트나 뭐 램 포트, 그 다음에 전원까지는 좀 해결을 해줘야 비로소 도킹 스테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래도 하나씩이긴 하지만 다 지금 충족을 하고 있고, 전원 없이 또 무전원 허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 맥에 직결해서 연결을 해보면 지금 PD 충전 연결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외부 모니터 연결이 4K 60Hz까지 된다라는 게 이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써보신 분들은 무조건 아실 텐데 30Hz와 60Hz의 체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4K도 4K지만 이 60Hz가 지원이 된다라는 거, 이게 아주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 SD TF 슬롯이 UHS-2는 아닌 것 같아요. 따로 표기는 어디에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실제 파일을 옮겨보면 UHS-2는 아닌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이제 제안받고 물건을 수령한 다음에 사용하면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SSD의 발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일단 NVMe M.2 SSD 이런 형태가 이제 발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이런 조립형 외장 SSD도 사실은 하루 종일 연결해 놓고 쓰기보다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대용량 파일 백업이라든지 자료를 옮길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이용하고 바로 빼주는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녀석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브나 뭐 독 형태로 여러가지 포트들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특별히 이걸 가지고 HDMI 포트로 외부 모니터 확장까지 염두를 하신다고 하면 이 SSD가 같이 물려있게 되는데 이게 발열이 감당이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 2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M1 프로 맥북 16인치에 4K 외부 모니터를 연결을 해놓은 상태로 쭉 사용을 해봤는데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업무를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 한 2-3주 정도까지는 별 문제가 있진 않았는데, 제가 이게 중간중간 온도를 재보면 이게 워낙 뜨겁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리코 측에 다시 한번 문의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네, 뭐 일단 개선이 됐다라고 하니까 일단 포트를 하루 종일 뭐 연결해 놓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역시나 NVMe M.2 형태의 이 SSD 쪽 발열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답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 SSD를 장착을 해놓은 상태로 쓰신다고 하면 외장 SSD와 휴대용 허브 이거를 이제 하나로 합쳤다, 이제 휴대성에 방점을 두고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평상시에 뭐 썬더볼트 독스테이션까지 이렇게 헤비한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포트들이 하나씩은 다 필요하고, 동시에 외장 SSD용으로 이런 NVMe M.2 SSD를 하나 또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가볍게 선택을 하시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시고 이 제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리코에서 나온 모델명 DP-M2P9 NVMe M.2 SSD 슬롯이 지원되는 9개 포트짜리 허브 겸 독스테이션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저는 뭐 사무실에서는 썬더볼트 4독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고정형 독으로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칼디지 소구독과 좀 비슷한 포지션에서 한번 사용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2년 넘는 시간 동안 칼디지 소구독을 이렇게 휴대를 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녀석도 보면 지금 칼디지 소구독과 비슷하게 10Gbps 속도의 포트들 구성되어 있고, 뭐 DP 포트가 칼디지 소구독에 비하면 없긴 하지만 HDMI 포트도 뭐 4K 60Hz까지 지원이 되고, 오히려 또 칼디지 소구독에는 없는 이 램 포트가 달려있는 점, 이거는 조금 또 사용하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만원 전후에 10Gbps 속도가 지원되는 뭐 허브 겸 도킹 스테이션의 포지션에서는 아주 꽤 괜찮은 제품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이 SSD 슬롯이 있기 때문에 외장 SSD와 허브를 각각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구매 링크는 아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원픽 리뷰였습니다.